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앞선 방송에서 검찰 정상화 입법에 키를 주고 있는 박병서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역시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 듯 합니다. 결국에 사회권을 넘겨주지 않고 해외 순방을 보류한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박병석은 오늘 여야가 협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재안을 내놨는데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검찰 정상화 입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자 누더기법을 만들기 위한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그 8가지의 중재안을 살펴보면 첫째,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두 번째, 검찰청법 4조 검사의 직무 1항 1호 과목 중에서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에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검찰의 수사권은 계속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수사권 폐지라는 말은 꼼수라고 봅니다. 세 번째,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진 3개의 특수부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을 한다. 네 번째, 송치 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 예를 들어서 별건 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 등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한다. 다섯 번째,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을 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수청,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를 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법개혁 특위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이 부분 역시도 꼼수입니다. 특위를 구성해서 중수청을 설치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거기에 구성인은 역시도 13명 중 6명 정도가 국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적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결국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난질하는 부분입니다. 자, 6번째,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이 된다. 7번째, 검찰 개혁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를 한다. 8번째,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을 한다라고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자, 결국에는 겉으로는 기소수사 분리에는 동의하는 듯 하지만 정작 돈이 되고 권력이 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게 한다는 것이므로 아무 의미 없는 중재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아주 대놓고 쓰레기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국힘이나 검찰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중재안으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중재안입니다. 결국에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이번 입법의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더기를 만들어 놓으면서 결국 시간 벌기만 한 것입니다. 박병석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면서 오늘 의총에서 공개하라고 했고, 이에 권성동은 박병석의 중재안에 찬성한다면서 수용한다는 입장과 함께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성동이 수용 의사와 함께 이러한 입장을 냈다는 것만 봐도 이미 입법이라고 볼 수 없는 중재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병석의 중재안에 대해서 민주당 역시도 의총을 열고 논의한 결과 이를 수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중재안에 부족한 것은 향후 우리가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최종 결론을 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그토록 외쳤던 수검분리안이 완전히 반토막 난 채로 입법이 되게 생겼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있는 법안 그대로 통과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결국 부패범죄와 경제범죄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 부분을 놓고 앞으로 검찰이 민주적 인사들 또 얼마나 괴롭힐 것이며 자기 편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봐주기를 하겠습니까? 중수청 설치도 특위를 설치하고 언제 회의하고 언제 결론 내서 어느 세월에 만든다는 것일까요? 윤석열의 거부권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고로 이번 박병석의 중재안에 여야가 수용을 했다는 것은 결국 민주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한 번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된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선거는 치러야겠고 안 하자니 지지자들이 보이콧한다고 하고 밀어붙이자니 가로막혀 있고 해서 결국에는 하는 신용만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평가가 됩니다. 자, 이후 시민들의 반응에는 이러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에 또 당했다. 윤 정권 들어서면 무슨 구실로든 무력화시키지. 이미 물 건너갔고 박 의장과 민주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향후 100년 내 검수완박은 물 건너갔다고 본다라는 반응도 있었고 하여간 제대로 하는 일이 없네. 검찰에게 결국은 무릎을 꿇는구나. 뭔 잘못들을 많이 지었길래 저리 잘못이 많은 검사들과 언론들에게 꼼짝을 못하는지 검언개혁은 물 건너갔구나. 검사들의 세상은 국민이 또 희생을 해야 무너지려나? 라는 반응도 있었고 앞으로의 시나리오 몇몇 민주당 의원들 탈탈 털어 감옥을 보낸다. 몇몇 민주당 의원은 협박당해 국짐당으로 간다. 지선 폭망, 총선 폭망, 법안은 원래로 복구하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검찰에게 남겨둔 것이 앞으로 민주인사들에게 얼마나 큰 후폭풍으로 돌아오게 될지 가늠이 됩니다. 누구를 위해 남겨놓은 것인지 뻔히 보이는데 그걸 수용한다고요? 우리 시민들은 거부합니다. 민주당은 다시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강경하게 원한대로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바보로 보입니까? 이재명 후보를 엮기 위해 저 부분을 남겨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면 재협상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말합니다. 박병석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 과정은 헌법 파괴적입니다.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의장이 자문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입법권 없는 자문그룹이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파괴적이고 권한 남용입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고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중재안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